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영상입니다. 내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미국 원격 진료 기업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1부 영상을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원격 의료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이유나 여건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1부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전 세계 원격 의료 시장 전망은 2019년 기준 455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한화로 약 54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2026년 예상 시장 규모가 1755억 달러로 3.8배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텔라닥이 이렇게 앞으로 커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텔라닥이 리본고를 인수하기로 했고, 리본고 주주는 텔라닥 주식 0.592주와 11.33달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리본고 주주 입장에서는 텔라닥 주가 기준으로 확정된 비율과 금액을 받게 되니까 굳이 리본고 주식을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와서 최근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텔라닥과 리본고 두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텔라닥은 아직까지는 원격 진료 회사 중에서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원격 진료 기업 중에서는 1위 기업이 맞긴 하지만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을 장악할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투자할 때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니까요. 텔라닥은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는 분야는 대부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본고 인수를 통해서 원격 모니터링, 즉 사후 관리 영역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됐고요. 텔라닥 매출 구성은 80% 이상이 정기 구독 매출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나 보험사가 텔라닥 플랫폼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정기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방문 수수료 매출액은 환자가 진료를 받고 지불하는 금액인데요. 이 구독 매출액 비중이 높은 게 좋은 건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나 보험사가 주 고객인데요. 보험사 한 군데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수많은 고객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거고, 이 구독 매출도 한꺼번에 많은 비중의 매출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죠. 현재는 사업적인 이 주도권이 기업이나 보험사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갑이 기업이나 보험사죠. 텔라닥 영업사원은 이 기업이나 보험사 담당자에게 엄청 영업을 해야겠죠. 텔라닥이 장기적으로 매출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의 밸런스가 적절히 맞아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은 텔라닥의 서비스 내용입니다. 텔라닥의 기본 서비스인 원격 진료 서비스가 있고요. 이 외에도 베럴 헬프와 같은 정신과 서비스나 어드밴스드 메디컬 베스트 닥터와 같은 2차 소견 서비스도 있습니다. 원격 진단이다 보니까 진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서비스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업계 1위라고 하는 텔라닥의 경쟁자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텔라닥의 지역별 매출을 잠깐 보면 미국 내 매출이 80% 정도 되고 미국 외 다른 국가 매출이 20%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더 올라간다면 텔라닥의 경쟁력도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 자료는 아니고 텔라닥이 공개한 2015년 자료인데요. 본인들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시장 점유율 자료는 찾을 수 없었지만 네트워크 트래픽 기준으로 보면 텔라닥이 50%가 살짝 넘는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아무튼 텔라닥의 경쟁사들은 MD라이브, 아무웰, DR닥터 등이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 보험사 파트너십 숫자는 텔라닥과 아무웰이 3개씩 보유 숫자가 같습니다. 지역 사보험사 파트너십도 텔라닥과 아무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아무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2020년 6월 5일자 기사인데요. 아무웰이 거의 2억 달러에 가까운 펀딩을 한 뒤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번 펀딩이 시리즈 3라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주 초, 그러니까 6월 5일경이 되겠죠. 비밀리에 IPO를 신청했다. CNBC 소식통은 IPO가 9월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래 기사 내용은 아무웰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웰이란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주주님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다가 상장하게 되면 주식을 매수할지 한번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맨 위의 표는 텔라닥을 포함한 경쟁사들의 원격 진료 가능 범위를 정리한 표입니다. 텔라닥과 아무웰이 진료 서비스 지원 부분에서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진료비도 텔라닥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네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량을 보더라도 확실히 이번 코로나 때 텔라닥 검색 빈도만 많이 올라갔죠. 다른 경쟁사들은 소폭 상승에 그쳤네요. 이런 게 바로 시장 1등의 힘 아니겠습니까? 1등 양망체 컨트롤 더러워도 할 수 없습니다. 텔라닥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냐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원격 진료 분야에서는 텔라닥이 유일한 상장사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IT 기업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EV 세일즈로 계산한 건데요. 다른 회사들이 정확히 어떤 회사들인지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일단 이 자료만 놓고 보면 EV 세일즈는 텔라닥이나 리본고가 높은 편에 속하네요. 2020년과 2021년 예상 매출 성장률은 HCY라는 티커를 가진 회사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이 60% 중반대로 리본고가
좋네요. 텔라닥은 매출 성장률이 40%입니다. 사실 매출 성장률 40%도 아주 훌륭한 편이죠. 그럼 텔라닥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리본고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일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쪽을 커버하는 기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격 진료는 아니고 원격 관리 서비스죠. 사후 관리 서비스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병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이 각자 필요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혈당 수치나 혈압을 말하는 거죠.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리본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전송하고 식단이나 운동 등 최적의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AI 엔진이 적용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공부는 해보지 않아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력이 있냐 독보적이냐를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딱히 뭐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입니다. 일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수집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분야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야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마케팅에서도 활용되어 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 전문가가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자, 리본고의 사업 모델도 텔레닥과 마찬가지로 B2B2C 형태입니다. 리본고 같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기업이나 보험사가 껴 있습니다. B2B2C 사업 모델은 대규모 고객 확보에 당연히 유리하죠. 하지만 분명히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런 구조여야 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아직은 원격 진료 시장 초기여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성숙해진다면 오히려 원격 진료 기업들이 갑이 입장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강점이 보험사가 어디건 간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원격 진료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지원해주고 고객은 본인 선택에 맞게 자유롭게 원격 진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본고의 사업 부분별 매출 구조는 당뇨, 혈압, 정신과 관리, 그리고 체중계를 통한 체중 관리 서비스도 있다고 하는데요. 체중 관리 서비스는 뭘 관리해준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리본고에 대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매출 성장률입니다. 뒷부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에비타가 2020년 1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지만 에비타 기준 흑자로 돌아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비타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본고가 주력으로 하는, 다시 말해 리본고라는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당뇨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라 다른 질환 대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미국 내 당뇨 환자 수가 3,420만 명으로 전체 미국 인구의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리본고의 당뇨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멤버 수는 32만 8천 명으로 전체 당뇨 환자 수 대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매출 성장할 여력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쪽 오른쪽은 비만도에 따른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연관관계를 나타낸 표인데요. 정상 체중까지 문제가 없지만 과체중부터 비만, 고도비만으로 갈수록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증가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당뇨 환자 중에서 과체중 이상, 비만, 고도비만 환자의 비율이 90% 가까이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쪽 오른쪽 그래프는 당뇨병으로 인한 지출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계속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죠. 당연히 물가도 오르니까 비례해서 오르겠죠. 당뇨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2020년만 봐도 4,910억 달러입니다. 앞페이지에서 당뇨병 환자가 3,420만 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4,910억 달러에서 3,420만 명을 나눠보면 1인당 지출액이 14,300달러 정도 나오네요. 리본고가 돈을 많이 벌려면 이 당뇨 환자가 많아야 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리본고가 관리하는 고혈압 관리도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혈압도 2020년 기준 연간 1,330억 달러의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고혈압 환자는 1억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당뇨보다 흔한 만성질환이죠. 당뇨 대비 시장은 작지만 고혈압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 시장 확대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고요. 리본고의 경쟁사들입니다. 모두 비상장사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비상장사들도 눈여겨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라닥 손익계 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매출이 5억 5,330만 달러로 마감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은 좋습니다. 2019년 매출 성장성이 2018년이나 2017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2020년 1분기 매출이 1억 8천만 달러고 2분기 매출도 나왔는데요. 2분기 매출은 2억 4,1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약 33% 상승했습니다. 같은 성장률을 적용해서 2020년 매출을 한번 예상해볼까요? 분기별 33% 성장률 기준으로 3분기 예상 매출은 3억 2천만 달러고 4분기 예상 매출은 4억 2,500만 달러입니다. 이걸 다 더해보면 2020년 예상 매출은 11억 6,600만 달러입니다. 2019년 대비 110% 매출 성장을 예상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본 이유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오픈된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해보고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통째로 해봤습니다. 더 제대로 하려면 매출도 이 섹션별로 세부적으로 예상을 해봐야겠지만요.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볼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주님들이 직접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세요. 물론 디테일한 내역까지 안 나와 있더라도 2019년을 한번 보면 순이익이 약 9,900만 달러가 적자잖아요. 비용 지출 내역을 한번 보는 거죠. 자, 이쪽 한번 보세요. 광고 마케팅 비용만 1억 달러 이상 썼네. 광고비만 대폭 줄일 수 있어도 순이익 흑자가 날 수도 있겠다 라거나, 여기 매출 원가 부분이 2017년은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9년은 매출 원가가 33%입니다. 이 매출 원가가 왜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보통 물건을 파는 회사들도 보면 매출 볼륨이 커질수록 원가가 떨어지거든요. 텔레다가 물건을 파는 회사는 아니니 매출 원가에 들어갈 만한 비용들은 좀 다르게 계산되겠지만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매출 볼륨이 커지면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매출 원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면 순이익이 금방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리본고는 2019년 매출액이 1억 7천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 매출은 6,882만 달러고 2020년 2분기 매출도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이 9,1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3% 상승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상승률을 가정해서 계산해보면 2020년 3분기 예상 매출이 1,210만 달러, 2020년 4분기 예상 매출이 1,600만 달러가 나옵니다. 다 더해보면 2020년 예상 매출이 4억 4천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2019년 매출 대비 158% 성장이 예상되네요. 이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일반인 기준에서 단순하게 한번 일단 보자는 의미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매출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참고해 보시라고 계산해 본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계산해 본 매출이 이 부분이었죠. 텔라당 매출이 11억 6,600만 달러였고 리본고 매출이 4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매출을 더해보면 16억 600만 달러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매출을 볼까요? 텔레닥이 9억 9천만 달러, 리본고가 3억 6,600만 달러입니다. 더하면 13억 5,600만 달러입니다. 우리가 같이 계산해본 것과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걸 비교해보면 애널리스트가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도 해당 기업의 자료를 요청하고 그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예측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자료를 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주주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리본고를 인수한 텔레닥의 미래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원격 의료 목표 시장 규모가 57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요. 언제까지 570억 달러다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이 570억 달러 시장 규모에서 텔라닥의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지가 앞으로 주가 흐름의 변수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텔라닥과 리본고의 주장에 의하면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가 5억 불이다 라고 하죠. 이 근거도 따져봐야겠지만 텔라닥과 리본고의 환자 질환이 크게 겹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너지 효과까지 다 반영해 줬을 경우에 시장 규모 570억 달러 대비 텔라닥과 리본고 합병 기업의 매출 규모가 20억 달러 정도로 보면 시장 점유율은 3.5% 정도 입니다. 시장을 장악했다고 볼 수 없는 점유율 수치죠. 모두 노출된 자료만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참고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텔라닥, 리본고 모두 현재까지는 B2B 사업 구조다라는 점. 장점은 손쉽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나 그게 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까지는 단기 순이익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죠. 주가가 오른다는 의미는 매출 성장성이 높고 매출 성장성이 높으니 당연히 순이익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겨서 회사가 기대했던 순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주가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수 중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이런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가 이 시장에 진출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미 뭘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주주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이 일부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아마존도 이미 시작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마존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케어라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애플도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대상으로요. 이렇게 아마존이나 애플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객 인프라를 이용해서 원격 진료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한다면 기존에 이 시장에 있던 중소형 기업들에게 큰 위기가 되겠죠. 거대 기업이 판단하기에 플랫폼 구축에 큰 기술력을 요하거나 진입 장벽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직접 구축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텔라닥 같은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기존 비상장사들 중에서 괜찮은 기업을 M&A해서 텔라닥 같은 회사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변수까지 고려해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텔라닥과 리본고를 포함해서 총 6개 상장사와 같이 투자 지표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모두 원격 진료 회사는 아닙니다. 비슷한 산업군의 회사로 이해해 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IT 쪽 회사들입니다. 먼저 시가총액은 비바 시스템즈가 가장 큽니다. 400억 달러 정도 되네요. 52주, 즉 최근 1년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텔레닥과 리본고 주가가 핫하네요.
현재 주가가 52주 최저가 대비 텔라닥이 289% 상승 중이고 리본고가 무려 788% 상승 중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서 이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텔라닥과 리본고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 레이시오 같은 지표로는 비교가 안 되죠. PS 레이시오나 EV 세일즈로 한번 보면 리본고가 49배 정도 됩니다. 가장 고평가돼 있죠. 의외로 비바 시스템즈도 배수가 텔라닥보다 높습니다. 32배수 정도 됩니다. 텔라닥이 23배수 정도 되고요. PEG 레이시오 잠깐 한번 볼게요. 이에 헬스가 PEG 레이시오가 아주 낮습니다. PEG 레이시오가 낮다는 의미는 매출 성장성은 좋은데 주가가 낮다는 의미죠. 여기 EV 세일즈 배수도 그렇고 이 지표들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기업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회사는 인슈어런스 브로커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한번 자세히 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매출 성장성을 한번 볼까요? 역시 리본고가 128%로 매출 성장성이 가장 좋습니다. 이쪽에 HQI 얘도 매출 성장성이 좋네요. 텔라닥이 45%고 그리고 여기 이헬스도 매출 성장성이 82%로 아주 좋습니다. 지표로만 놓고 보면 이 이헬스 이 회사가 다코스 같은데 주주님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순이익까지 보겠습니다. 비바 시스템즈와 이헬스 이 두 회사만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투자 지표만 놓고 보면 이헬스에 투자하고 싶네요. 근데 비즈니스 구조나 사업 모델이 뭔지 보고 투자해야겠죠?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주주님들도 계시면 댓글 좀 주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국 원격 의료 시장은 이제 초기 시장입니다. 앞으로 블루오션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에 투자하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저평가된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투자 변수를 고려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순이익이 아직 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몰빵하기보다는 천천히 봐가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